첫 번째 경기 아스날 대 맨유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스날은 프리미어리그 2위 팀인데 주중 경기에서 뉴캐슬에 패하며 리그컵 결승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20개 이상의 슈팅 시도를 했고 점유율에서도 2배 이상 앞섰는데 상대의 역습에 무너졌다. 때문에 리그 라이벌인 맨유를 잡으며 리그컵 홈경기 패배의 충격을 벗어나려 할 것이다. 하베르츠와 제수스, 마티넬리가 3톱으로 나서 적극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고 웨데고르가 공격에 집중할 것이다. 맨유는 3라운드부터 강팀을 만나게 됐다. 최근 리그 경기에서 선두인 리버풀 원정에서 승점 1점을 따내긴 했지만 12월 중순 이후 4경기에서 따낸 승점이 그 1점에 불과하다. 아모림 효과도 기대 이하고 래시포드 리스크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도 디알로가 아모림의 황태자로 최근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코비 마이누와 우가르테가 페르난데스의 수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아스날의 승리를 본다. 주중 일정 소화로 인해 체력적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홈 연전 일정이고 조르지니와 트로사르 등 주전급 로테이션 자원이 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맥과이어와 대, 릴트 등의 이름값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을 보이는 맨유 상대로 하베르츠와 제수스가 좋은 기회를 만들 아스날이 승리하고 4라운드로 갈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에이티 마드리드 대 오사수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틀레티코는 휴식기 이전 마지막 경기에서 바르샤를 잡고 리그 선두로 올라갔다. 한 경기를 더 소화한 레알이 승점 2점을 앞서며 2위로 내려오긴 했지만 한 경기를 덜 치렀기에 이번 라운드 경기에 따라 1위 탈환이 가능하다. 코파델레이에서도 하브리그 팀을 잡고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는 등 연승을 이어가며 흐름이 좋다. 맨시티에서보다 더 좋은 활약을 하는 훌리안 알바레즈가 팀의 에이스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그리즈만과 쇠를로스 등의 마무리도 안정적이다. 오사수나는 12월 소화한 4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그래도 빌바오전 패배를 제외하면 승점을 안정적으로 따내며 중위권 순위를 유지 중이다. 커리어를 통틀어 최고의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는 안테 부디미르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확실한 마무리를 했고 오로즈와 토로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했다.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본다. 오사수나는 부디미르를 제외한 필드 플레이어들이 확실하게 자신의 진영을 지키는 수비적 운영을 할 것이다. 토로와 몽카yor라 등 볼란치 라인도 최종 수비와 간격을 최대한 좁힐 오사수나인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수비 일변도의 경기에 임할 원정팀 상대로 드폴과 코케가 공격 전개를 책임질 것이고 알바레스와 쇠를로스가 상대 수비를 벗겨낼 아틀레티코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브레다 대 헤이렌베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레다는 전반기를 비교적 무난하게 마쳤다. 이번 시즌 승격팀으로 잔류 경쟁을 하며 하위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는데 기대 이상의 승점을 획득하며 중위권에 위치해 있다. 웨마르센과 레오사우어 등 최전방에 나선 선수들이 공격 상황에서 마무리를 해줬고 중앙 미드필더인 발라드의 존재감이 컸다. 휴식기 전에 연패를 당하긴 했지만 알크마르와 고어헤드 등 강팀 상대로 접전을 유도하기도 했다. 헤렌베는 알메러시티에 패하며 연승이 끝났다. 원정에서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지만 선제골 허용 이후 경기의 흐름을 내준 것이 컸다. 그래도 호벤에게 승리했을 뿐 아니라 원정에서도 승리를 따내는 등 만만치 않은 전력을 자랑했다. 니콜라 에스쿠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서 팀 내 최다인 5골을 기록했고 이란 국대 주장인 자한바크시가 시즌 중 가세한 효과도 있었다. 접전을 본다. 브레다가 안정적인 홈 경기력으로 홈에서 승점 추가를 잘한 건 사실이다. 이 경기에서도 분위기를 내주지 않으며 주도권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스먼스와 브로워스 등 좋은 중앙 미드필더들이 상대의 공세를 저지하는 데 집중하며 공간을 잘 주지 않을 수 있고 케르스텐이 수비 라인의 중심을 잡아줄 헤렌벤 상대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몽펠리에 대 앙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몽펠리에는 휴식기 이후 재개된 리그 첫 경기에서 패하며 무승을 끊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극단적인 공격 일변도의 축구를 벗어던지고 수비 위주로 나서며 강호 리용 상대로 원정에서 멀티골을 허용하지 않았다. 페리와 은징굴라 등 중앙 볼란치들이 최종 수비 보호를 잘했고 최전방 공격수인 알타마리의 압박도 인상적이었다. 카즈리와 아담스, 사바니어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공격진이 있기에 리용전 같은 수비력이 나오면 강등권 탈출을 노릴 수 있다. 앙제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난적 브레스트를 잡고 연패를 벗어났다. 그 경기에서도 패했다면 강등권 추락이 유력했던 상황이었는데 가뭄에 단비 같은 승리를 거뒀다. 벤치에서 교체 멤버로 들어온 니앙이 게임체인저 역할을 하며 맹활약했고 르포르의 수비 지휘가 안정적이었다. 이 경기는 최하위 팀을 상대하기에 굳이 라인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몽펠리에의 승리를 본다. 앙제가 르아브르 상대로 이번 시즌 원정승이 있긴 하지만 원정 경기력 기복은 있다. 또 몽펠리에가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달라진 경기력을 보였기에 이 경기를 기대할 만하다. 사바니어와 아담스가 최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공격을 이끌 것이고 알타마리의 마무리가 있을 몽펠리에가 승리할 것이다.
5번째 경기 툴루즈 대 스트라스부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툴루즈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난적인 랑스를 잡았다. 강팀 상대로 원정에서 경기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내준 경기였는데 아부크랄의 결승골로 승리했다. 상대의 퇴장이 나왔기에 수적 우세를 어느 정도 누린 점도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그로 인해 최근 4경기에서 3승을 따냈고 상위권 순위 싸움에 끼어들 준비를 마쳤다. 3시즌 동안 많은 선수들의 인앤아웃이 있었는데 아부크랄을 필두로 덴눈과 맥켄지 등이 팀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스트라스부르도 지난 라운드 승리로 연승에 성공했다. 이번 시즌 다소 아쉬운 성적으로 중하위권에 머물렀었는데 르아브르와 오세르전 승리로 중위권으로 올라왔다. 하이브, 디아라와 산투스 등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선수들이 공수의 중심을 잘 잡아줬고 엠마누엘이 최전방에서 활발한 움직임으로 미끼 역할을 해줬다. 접전을 본다. 홈에서 나선 툴루즈가 홈 연승의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공격의 기여를 경기 내내 올릴 것이다. 카세레스 주니어와 덴눔 등 상대 수비의 압박을 이겨낼 자원도 충분하다. 그러나 두이와 모레이라 등 측면 수비수들이 오버래핑을 자제하며 수비에 치중할 것이고 산투스의 수비 보호가 있을 스트라스부르 상대로 승점 3점을 가져가진 못할 것이다. 6번째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대 슈투트가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우크스는 승점 16점으로 리그 13위에 위치해 있지만 전반기 마무리가 좋지 못했다. 레버쿠젠전 패배는 그렇다 치지만 강등권 팀인 홀슈타인 원정에서 5골을 허용하며 패했다. 때문에 재개되는 리그 일정에서 분위기를 전환할 결과가 필요하다. 상대가 화력이 좋은 팀이기에 홈이지만 레우베차이와 야키치 등이 중원을 두텁게 하며 지키는 운영으로 패배를 피하려 할 것이다. 슈투트는 지난 시즌 좋은 성적을 내며 챔스에 진출했다. 그러나 이번 시즌은 선수단 변화와 주포인 운다브의 부상으로 인해 중위권에 머물며 고전했다. 그래도 우니온과 하이덴하임을 잡고 순위를 끌어올렸고 울테메드가 최전방에서 운다브의 공백을 잘 메웠다. 이번 원정에서는 데미로미치와 피리, 엔조밀로가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설 것이다. 슈투트의 승리를 본다. 아우크스는 센터백인 하오레우가 수비진을 이끄는데 우드오카이가 팀을 떠난 이후 확실하게 신뢰할 최종 수비수를 영입하지 못했다. 중원의 수비 가담이 있겠지만 밀로와 피리가 측면을 넘어서 뒷공간을 파고들 슈투트 상대로 고전할 것이다. 데미로비치의 문전 앞 마무리도 있을 슈투트가 승리하고 승점 3점을 추가할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